저는 정화예요. 69. 서울 구로의 오래된 빌라 302호에 살았죠. 아니, 살았었다고 해야겠네요. 오늘로 그 집과 인연을 끊었으니까요. 문 앞에서 며느리 혜미가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머니, 오늘부터 비밀번호 바꿔요. 애들 숙제 때 산만해져서요. 그 말에 가슴이 툭 내려앉았어요. 숫자 4개가 바뀌면 나는 그 집에 더는 손님도 아니에요. 그럼 나 언제 들어가면 되니? 저희 스케줄 맞춰서 미리 톡 주세요. 갑자기 오시면 곤란해요. 곧장 현관에 전등이 꺼졌고 거실에서 애들 웃음이 터졌어요. 그 집은 내 돈으로, 내 이름으로 산 집이었어요. 28배 남편이 떠나고 남의 집 식당 설거지로 모은 적금으로 마련한 첫 내 집.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나는 미리 연락해야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되었죠. 그날 밤 제 손목엔 반복되는 통증이 올라왔어요. 손가락이 잘 펴지지 않는 방아쇠수지 식당에서 그릇 수천 개를 쥐었다 놓은 손의 흔적. 병원 예약 알람이 울릴 때 며느리에게 톡이 왔어요. 어머니, 내일 유치원 소풍 도시락 있죠? 김밥 40줄, 계란말이 2판이요. 6시 도착. 숫자를 읽고 있자니 웃음이 먼저 나왔습니다. 내일 아침 6시면 병원 예약은요? 내가 답을 주저하자 아들이 뒤늦게 메시지를 보냈죠. 엄마, 혜미가 부탁 좀 드려. 병원은 다음으로 미뤄도 되잖아. 설렘이란 게 있었습니다. 손주들이 김밥을 들고 친구들과 사진 찍는 모습, 그 생각만으로도 밤이 환해졌던 시절이요. 하지만 그날 새벽 김밥김을 펴다 말고 눈물이 기미로 떨어졌어요. 제도의 한계라는 말을 그때 처음 체감했습니다. 아픈 사람의 병원은 언제든 미뤄도 되는 일, 돌봄을 하는 손은 24시간 열려 있어야 하는 곳, 그게 우리 집의 법이었으니까요. 병원에 간 나는 정형외과 대기실에서 서류 봉투 한 장을 받았습니다. 어르신, 수술은 간단하지만 회복 기간 동안 무리하시면 안 돼요. 최소 한 달은 들지 말고, 쥐지 말고, 비틀지 말고. 의사의 말은 분명했어요. 그런데 제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 그럼 도시락은 누가 싸지? 퇴원하는 길. 엘리베이터 앞에서 며느리가 전화를 받는 소리가 들렸어요. 네, 팀장님. 이번 분기 끝나면 실버타운 상담 가보려고요. 어머니가 자꾸 집에 오시니까 제가 정리될 거예요. 문이 열리자 혜미의 눈동자가 동그랗게 떴어요. 어머니 오셨어요? 김밥은 잘 됐죠? 나는 그날 대답 대신 마스크 끈을 꼭 쥐었습니다. 순간 손가락에서 딱 하는 소리가 났죠. 작은 뼈 어딘가가 어둠 속으로 빠지는 느낌이었어요. 그날 밤 제 휴대폰에 연락처 하나가 반짝였어요. 이름 순복. 시장 떡집을 하는 내 오랜 친구. 정화야, 왜 이렇게 늦게 전화를 받아? 손목은? 괜찮아. 뭐 살다 보면 다 그렇지. 아니, 너 목소리에 바람이 안 불어. 내일 나와. 법률 상담 봉사하는 변호사 아는 사람 있어. 내 이름으로 된 집이지. 문서 보여. 첫 번째 반전은 다음 날 왔습니다. 봉사 변호사가 서류를 넘기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르신, 이 빌라는 단독 소유네요. 근데 등기에 근저당이 하나 잡혀 있어요. 작년에 설정. 근저당이요? 누가요? 보증인 이름이 이도윤 아드님이시죠? 세상이 살짝 기울었습니다. 아들이 언제, 왜, 어떻게? 변호사는 차분했어요. 아드님이 사업 대출을 받으면서 집을 담보로 잡았네요. 어르신 동의 서류에 도장 이건 대필. 날인만 되어 있어요. 내 도장. 아, 그날이다. 무릎 주사 맞으러 가던 날. 아들이 서류 몇 장을 건네며 그랬죠. 엄마, 이거 전입신고 보완 서류야. 나는 믿고 찍었어요. 도장을. 그 자리에서 손이 떨려 컵물이 넘쳤어요. 변호사는 물티슈를 건네며 조용히 말했죠. 지금이라도 이해 제기와 처분 금지 가처분 가능합니다. 하지만 가족 문제니까 우선 대화부터. 아니요. 내 목소리가 나도 모르게 컸어요. 나는 대화하지 않을 거예요. 나를 설명해야 들어갈 수 있는 집이라면 그 집에서 나올래요. 순복이 내 팔을 잡았어요. 정화야, 서두르자. 이건 내 인생이야. 그날 오후 우리는 공유형 시니어 하우스를 보러 갔습니다.
작은 방 2개, 햇살이 주방까지 흘러들어오고 창밖엔 은행나무가 쭉. 관리인 할아버지가 웃으며 말했어요. 같이 밥해 먹고 운동 가고 병원 동행도 해줘요. 서로 의지하며 사는 집이죠. 집에 돌아오자마자 나는 내 빨간 통장을 꺼냈어요. 20회를 모은 비상금,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은 돈. 그리고 집문서 원본을 가방에 넣었죠. 그날 밤 아들에게 톡이 왔어요. 엄마, 이번 주는 애들 시험이라 바빠. 김치 몇 통만 더 담가줘. 나는 짧게 보냈습니다. 문을 이제 밖에서 잠글게. 내일 10시에 반납해. 다음 날 집 앞에서 기다리던 아들이 소리를 높였어요. 엄마, 이게 무슨 유세야? 유세 아니야. 결정이야. 나는 가방에서 임대차 계약서를 꺼내 보여줬습니다. 시니어하우스 계약, 보증금 이체 확인, 첫 달 관리비 영수증. 나 나갈 거야. 너희 집에서. 아니, 내 집에서. 아들의 얼굴에서 혈색이 가셨죠. 엄마, 무슨 소리야? 엄마가 나가면 애들은 누가? 너희 부모가 있잖아. 내가 아빠고 혜미가 엄마야. 그는 낮은 목소리로 비수를 던졌습니다. 엄마, 사실 나 회사가 위험해. 가슴이 쿵 내려앉았지만 나는 들은 척만 했습니다. 그래서 내 집에 근저당을 잡았지. 내 도장 몰래 가져다. 아들의 눈이 커졌어요. 누가 말했어? 법이 말해줬어. 그날 저녁 나는 손바닥만 한 가방 2개와 설거지용 고무장갑 한 켤레만 들고 집을 나왔습니다. 계단을 내려오는데 며느리가 뒤에서 외쳤어요. 어머니, 아이들 생각은 해보셨어요? 나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나는 30년 동안 남의 생각만 하고 살았어. 이제 내 생각을 할 차례야. 시니어하우스 첫날 밤. 공용 거실 TV에서는 트로트 오디션이 흘렀고 낯선 분들이 수박을 잘라내게 건넸어요. 새 식구 오셨다며? 어서 드셔. 달았습니다. 오래 잊고 살던 달콤함이 혀끝에 번졌죠. 다음 날 아침 공동 부엌에서 콩나물국 냄새가 피어오르고 벽에는 서로 부탁합시다라는 손글씨가 붙어 있었어요. 나는 조심스레 글자를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서로 거절합시다. 옆에서 할머니 하나가 웃음을 터뜨렸죠. 와, 그거 멋지네. 부탁과 거절은 짝이니까. 시장은 가까웠고 순복이 떡을 더 얹어줬습니다. 정화야, 내가 웃으니 떡이 더 쫄깃해 보인다. 나 오늘 출근했어. 어디로? 내 삶으로. 2번째 반전은 예상보다 빨리 왔습니다. 일주일 뒤 아들의 사업처에서 채권자 내용 증명이 도착했어요. 등기부 등본에 잡힌 우리 집 근저당을 근거로 임의경매 예고를 통보한다는 서류. 하지만 나는 이미 집을 봉인해 두었죠. 변호사의 조언대로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고 동시에 근저당 설정, 무효 소송의 증거대리 서명, 인감 분실 신고, 전령을 모아 제출했어요. 순복은 떡집 알바를 하루 쉬고 법원에 같이 가줬죠. 법원 계단에서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정화야, 너 무릎으로 살았고 손으로 살았다. 이제는 머리로 살자. 소장 접수 도장을 받는 순간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엄마, 경매 통보 받았어. 나 무서워. 그 목소리는 내가 알던 도윤의 목소리였습니다. 사춘기 때 시험 망치고 울먹이던 그 떨림. 하지만 나는 오래전에 엄마가 아니었어요. 무서운 건 내가 아니라 나였어. 수술실 앞 혼자 서 있을 때. 이제 각자 무서운 것을 각자 견디자. 그게 맞아. 그날 밤 시니어하우스 식구들과 공기놀이 내기를 했어요. 진 사람 콩나물 다듬기. 내 순서가 오자 손가락이 아파 주저했지만 옆자리미자 언니가 말했죠. 정화야, 부탁해도 돼. 오늘은 내가 할게. 넌 쉬어.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탁과 거절. 그 둘 사이에서 내 몫을 찾는 연습이 조금은 익숙해졌어요. 며칠 후 3번째 반전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현관벨. 인터폰 화면 속의 얼굴 혜미. 그 옆에 초라한 표정의 도윤. 그리고 그 뒤로 2 팔의 인형을 꼭 끌어안은 손녀. 관리인 할아버지가 눈치를 보며 속삭였죠. 가족이래. 나는 잠깐 숨을 고르고 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혜미가 먼저 고개를 숙였죠. 제가 너무 제일만 생각했어요. 그때 실버타운 얘기 상처였죠. 몰랐어요.
도윤이 서류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자필 사과문, 근저당 말소 동의서, 그리고 변제 계획. 엄마, 이거 시작이야. 변호사랑 상의했어.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 다 할게. 나는 봉투를 받지 않았습니다. 사과는 봉투가 아니라 버릇을 바꾸는 거야. 우리 오늘은 조건을 얘기하자. 우리는 공용 거실 작은 탁자에 앉았어요. 시니어 하우스 식구들이 눈치를 보며 자리를 피해 주었죠. 나는 종이에 크게 세 줄을 썼습니다. 돌봄은 부탁으로, 거절은 권리로. 재산은 내 이름으로, 결정은 내 입으로. 만남은 예고하고, 헤어짐은 정중하게. 아들은 펜을 잡고 떨리는 글씨로 똑같이 써내려갔어요. 며느리도 그 옆에 사인을 했죠. 그리고 나는 마지막으로 한 줄을 덧붙였습니다. 사화에는 당장, 동거는 보류. 아이들이 고개를 갸웃하며 묻더군요. 할머니, 그럼 우리 오늘 같이 자면 안 돼요? 나는 웃으며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오늘은 콩나물 다듬기 대회가 있어서 안 돼. 대신 주말에 맞춘 시간에 놀자. 할머니가 약속 지키는지 잘 지켜봐. 그날 밤 창문 너머 가을바람이 불며 은행잎이 흔들렸습니다. 나는 조용히 휴대폰을 켰죠. 여러분, 여기까지 보셨다면 아직 구독, 좋아요 안 누른 분들 계시죠? 제 얘기의 다음 장면을 놓치지 않게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려요. 이제 진짜 중요한 얘기를 할 때가 되었거든요. 문이 닫히고 나서 내 손은 한참 동안 떨렸어요. 사과를 받았다고 해서 문이 닫히고 나서 내 손은 한참 동안 떨렸어요. 사과를 받았다고 해서 마음의 오래된 골이 단숨에 메워지는 건 아니더군요. 하지만 조건 네 줄을 종이에 적어 함께 읽는 동안 이상하게도 가슴속에서 아주 미세한 온기가 일었어요. 그래, 화해는 당장, 동거는 보류. 이 한 줄이 우리 가족의 새 규칙이 되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시니어 하우스 게시판에 새 종이가 붙었어요. 부탁과 거절의 학교, 수강생 모집. 글씨체를 보니 미자 언니 작품이더군요. 정화야, 내가 늘 말하던 거 우리 같이 배워보자. 그날 저녁 우리는 둥근 탁자를 사이에 두고 번갈아 부탁하기 실습을 했습니다. 미자 언니, 오늘은 제가 설거지 부탁해도 될까요? 손이 아파서요. 좋아. 대신 내일 시장 동행 부탁해도 될까? 가능해요. 오후 2시까지만. 짧은 문장. 단호한 시간표. 이 작은 연습이 내 삶의 틀을 안전하게 만들어준다는 걸 나는 아주 늦게야 배웠습니다. 그 주 주말 아이들이 약속대로 찾아왔어요. 할머니, 콩나물 다듬기 대회 진짜 해요. 웃음이 절로 났죠. 우리는 작은 작전 회의를 열었습니다. 줄기 끝 노란 머리만 톡, 톡. 손가락으로 끊을 때 툭 소리가 나면 성공이야. 아이들은 금세 달인이 되었고 주방은 콩나물 향으로 가득 찼습니다. 혜미가 조심스레 내게 말했어요. 어머니, 오늘은 저희가 설거지할게요. 그래. 고마워. 그날 밤 아이들은 예고한 시간에 맞춰 돌아갔습니다. 나는 아이들 뒷모습을 보며 속으로 중얼거렸죠. 우리 약속을 지켰다. 며칠 뒤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어르신, 가처분 인용 결정 났습니다. 당분간 임의경매 진행 못합니다. 숨이 놓였죠. 그리고 근저당 설정 과정에서 설명 의무 위반과 대리 서명 의혹에 대한 소명이 충분합니다. 본안 소송도 유리해요. 나는 전화를 끊고 벽에 기대 눈을 감았습니다. 손이 떨리던 그날의 도장 소리가 멀어지는 듯 했죠. 그때 순복이 문을 벌컥 열고 들어와 인절미 한 팩을 내밀었습니다. 승소 예감떡, 설탕도 적당히, 콩고물 듬뿍. 고맙다 순복아. 고맙긴. 내가 내 인생의 원고가 된 거지. 더는 피고처럼 변명하지 말고. 나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나는 이제 내 인생의 원고다. 내 문장을 내가 쓴다. 여름 끝자락, 장대비가 내리던 밤이었어요. 관리실 방송이 울렸죠. 302호 김노희님, 혈압이 갑자기 응급 호출. 나는 우산을 들고 뛰어나갔습니다. 방아쇠수지로 움켜쥔 손이 욱신거렸지만 발이 먼저 움직였어요. 문을 열자 김 어르신이 어지러움으로 휘청이고 있었습니다. 나는 옆방 어르신에게 119를 부탁하고 다른 한 분에게는 약 봉투를 가져오라고 부탁했죠. 괜찮아요, 김 선생님. 숨 크게 들이쉬고 제 목소리 들으세요.
비상대응 매뉴얼을 외운 대로 차근차근 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구급대가 도착했습니다. 구급차 문이 닫히기 직전 어르신이 내 손을 꼭 잡으며 속삭였죠. 고마워요. 차가 비를 가르며 떠나는 모습을 보는데 갑자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엄마, 큰일 났어. 도윤이었습니다. 혜미가 차를 미끄덩. 다행히 사람은 안 다쳤는데 보험이 꼬였어. 내일 애들 하원 부탁하면 안 될까? 나의 입술이 순간 굳었습니다. 부탁과 거절. 학교에서 배운 바로 그 문제. 나는 천천히 말했죠. 가능해. 난 조건이 있어. 뭔데? 하원 시간, 동선, 저녁 메뉴, 귀가 시간. 내가 다 적어서 문서로 보내. 그리고 오늘 밤 10시까지 내가 직접 김치찌개 끓여. 레시피 내가 보낼게. 전화기 너머로 잠깐의 침묵. 그 뒤로 조심스런 대답. 알겠어. 그렇게 할게. 다음 날 아이들은 정시에 내 손을 잡고 나왔어요. 할머니, 오늘 아빠가 김치찌개 해줬대요. 아이들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날 저녁 도윤에게서 사진이 왔습니다. 김치찌개 냄비, 식탁 매트, 가지런한 수저. 사과는 버릇을 바꾸는 일. 내가 종이에 적었던 문장이 사진으로 답장을 보내왔습니다. 본안 소송 첫 기일. 법정 의자는 차가웠고 심장 소리는 거슬릴 만큼 컸습니다. 판사가 묻더군요. 피고 고령의 원고에게 충분한 설명을 했는가? 도윤은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습니다. 못했습니다. 왜? 가족이니까 괜찮을 줄 알았습니다. 그 말이 내 귓속에서 오래 울렸습니다. 가족이니까. 이 말은 때로 가장 큰 무례가 되죠. 우리는 그날 조정에 들어갔고 근저당 말소와 재무 재정립 계획에 합의했습니다. 나는 마지막으로 한 줄을 더 요구했습니다. 추가로 가족 내 재정 대화의 정기화. 분기 한 번 60분. 판사가 미소 지었습니다. 좋은 합의입니다. 가정의 제도화는 분쟁을 줄입니다. 법원을 나오는 길 하늘은 맑게 개어 있었고 바람은 가볍게 뺨을 스쳤습니다. 순복이 팔꿈치로 내 옆구리를 쿡 찔렀죠. 정화야, 오늘 너 정말 멋졌어. 변호사보다 또박또박. 나 오늘 처음으로 내 편 같았어. 늘 내 편이었지. 내가 몰랐을 뿐. 저녁 시니어하우스 거실에 앉아 트로트 반주에 맞춰 손뼉을 치는데 알림이 하나 떴습니다. 엄마, 오늘 구독 버튼 눌렀어. 알림도. 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도윤아. 너도 이제 구독자가 됐구나. 나의 삶, 나의 규칙, 나의 다음 편을 지켜보는. 가을이 더 깊어갈 즈음 아이들이 또 왔습니다. 이번엔 도윤과 혜미가 먼저 앞치마를 두르고 주방에 섰죠. 어머니, 오늘은 저희가 상차림할게요. 좋아. 나는 옆에서 감동만. 혜미가 칼을 잡는 손이 매끈했습니다. 어머니, 저 요즘 부탁하는 법 연습해요. 회사에서도요. 팀원들에게 부탁하면서 거절받을 권리도 같이 말해요. 어때? 신기하게 일이 빨라졌어요. 모두가 제자리에 서게 되니까. 식탁이 차려지고 우리는 둘러앉았습니다. 아이가 젓가락을 들며 묻죠. 할머니, 왜 이제 여기서 사는 거예요? 나는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할머니는 오랫동안 남의 집에서 살았어. 내 집에 있으면서도 남의 집처럼 말이야. 이제는 내 집에서 살고 싶어. 내 규칙, 내 시간, 내 마음으로. 혜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화해는 당장, 동거는 보류. 그 말 저한테도 위로예요. 식사를 마치고 나는 아이들에게 은행잎 책갈피를 건넸습니다. 약속 기억하자. 예고하고 만나고 정중히 헤어진다. 아이들이 네. 하고 대답하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빗방울이 뚝 떨어졌죠. 우리는 베란다 문을 열고 비냄새를 맡았습니다. 그 냄새 속에는 오래된 서운함이 조금 그리고 새로운 평온이 많이 섞여 있었습니다. 시니어하우스에서 작은 발표회를 열었습니다. 제목은 부탁과 거절의 학교 일기 수료. 나는 무대에 올라 짧은 독백을 했죠. 여러분, 나는 오래도록 미안합니다로만 살았습니다. 죄송해요, 괜찮아요, 제가 할게요. 이 말들로 하루를 메웠죠. 근데 이제는 이렇게 말합니다. 부탁합니다. 그리고 못하면 거절합니다. 이 두 문장 사이에 존중이 있더군요.
발표가 끝나자 박수가 쏟아졌고 순복이 눈시울을 붉히며 올라와 저를 꼭 안았습니다. 정화야, 너 이제 박수 받는 사람이네. 그래, 오늘은 받자. 내일은 또 누구에게 보내고. 겨울이 오기 전 변호사에게서 최종 연락이 왔습니다. 말소 등기 완료. 집은 다시 온전히 어르신 것입니다. 나는 서랍에서 집문서를 꺼냈습니다. 종이를 한참 바라보다가 천천히 봉투를 바꿔 담았죠. 겉면에는 크게 썼습니다. 재산은 내 이름으로, 결정은 내 입으로. 그날 저녁 도윤과 혜미가 찾아와 의자를 살짝 당겨 앉았습니다. 엄마, 우리가 그 집으로 들어가도 될까?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그 집은 임대로 돌려서 너희 빚을 갚는 데 쓰자. 나는 여기서 산다. 대신 매달 재정회의는 잊지 말자. 분기 한 번이 아니라 3달에 한 번. 그리고 너희는 돌봄을 아웃소싱할 것. 엄마라는 이름으로 공짜 노동을 호출하지 않기. 도윤과 혜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의 눈빛에서 나는 두려움 대신 책임을 보았습니다. 밤 창밖에 겨울별이 떴습니다. 나는 휴대폰을 켜 카메라를 바라보았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혹시 지금 누군가에 미안합니다. 뒤에 숨어 살고 계신가요? 오늘 밤 조용히 종이에 2줄만 써보세요. 부탁합니다. 거절합니다. 이 2줄이 여러분 인생의 새 비밀번호가 되어줄 겁니다. 21번 고르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이 다음 이야기를 열어줍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지난번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려요. 그때 제가 말씀드렸죠. 화해는 당장, 동거는 보류. 오늘은 그 다음 장면, 그 이후의 봄 이야기입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잠깐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셨다면 지금 눌러주실래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이 제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봄이 오면 사람들은 창문을 열죠. 저는 그보다 먼저 마음을 열기로 했어요. 겨울 동안 시니어하우스 사람들과 함께한 나날들은 내 삶의 리허설 같았어요. 매일 오전엔 운동실에서 라디오를 틀고 오늘의 명언을 들으며 스트레칭을 했죠. 행복은 누구의 허락도 필요하지 않다. 그 문장이 가슴에 닿을 때마다 왠지 모르게 눈물이 핑 돌았어요. 그날 오전 우편함에 2통의 편지가 도착했어요. 하나는 손녀 소유리의 편지, 다른 하나는 법원에서 온 등기 우편이었죠. 손녀의 편지는 이렇게 시작됐어요. 할머니, 우리 반 친구들이 가족 소개 그림을 그렸어요. 저는 할머니를 혼자서 제일 잘 사는 사람이라고 썼어요. 웃음이 나왔어요. 혼자서 제일 잘 사는 사람이라니 어쩌면 인생 최고의 찬사일지도 모르겠네요. 하지만 2번째 편지, 법원 문서에는 새로운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채권양도 통지, 제세 채권자 어금류. 아들의 부채 일부가 다른 금융사로 넘어갔다는 내용이었죠. 그 순간 다시 한번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또다시 내 이름이 엮이면 어쩌지? 머릿속이 복잡했지만 곧 마음을 가라앉혔습니다. 이번엔 법보다 먼저 흔들리지 말자. 며칠 뒤 도윤이 전화를 걸어왔어요. 엄마, 이번 주에 애들 데리고 잠깐 가도 될까? 좋아. 난 하루만. 알겠어요. 금요일 오후 4시쯤 도착할게요. 그런데 금요일 시계는 5시 반을 넘겼는데 아무도 오지 않았어요. 전화를 걸자 도윤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엄마, 미안. 차가 퍼져서 오늘은 못 갈 것 같아. 그래. 괜찮아. 입에서는 괜찮다고 나왔지만 가슴속은 이상하게 시렸어요. 밤이 깊어갈 무렵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소율이 혼자 서 있었어요. 눈이 빨갰죠. 할머니, 엄마, 아빠가 싸워서 나 그냥 왔어요. 순간 등골이 서늘했어요. 괜찮아. 얼른 들어와. 아이는 신발을 벗자마자 제 품에 안겼어요. 그날 밤 소율이는 제 옆에서 잠들었어요. 잠든 아이의 머리맡을 보며 나는 속삭였어요. 소율아, 이제 할머니는 누구의 짐이 아니야. 하지만 누구도 버리지 않을 거야. 다음 날 아침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도윤과 혜미가 다급히 들어왔어요. 엄마, 죄송해요. 소율이가. 나는 손짓으로 말을 끊었죠. 아이 먼저 안심시켜.
어제 많이 울었으니까. 잠시 후 세 사람은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혜미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도윤이 회사 문제로 요즘 너무 예민해서 말다툼이 잦았어요. 아이 앞에서 죄송해요. 그래. 그런데 너희 부탁과 거절의 규칙은 기억하지? 네. 그럼 오늘은 부탁이 아니라 결정을 해야 해. 나는 종이 한 장을 꺼냈어요. 가족 회의록. 거기엔 세 항목이 적혀 있었죠. 첫째, 아이 앞에서는 감정 싸움 금지. 둘째, 서로의 부탁은 문장으로, 감정은 시간으로. 셋째, 위기 때는 말 대신 문서로 구조 요청. 도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엄마, 우리 이제 정말 다르게 살게요. 이번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줄게요. 며칠 후 시니어 하우스에서는 봄맞이 축제가 열렸습니다. 각자 장기자랑을 준비했는데 나는 편지 낭독을 맡았죠. 제목은 부탁과 거절 그 후에. 무대 위에 올라 나는 천천히 읽었어요. 부탁은 용기고 거절은 경계입니다. 둘 다 사랑의 언어입니다. 그 둘이 만나면 존중이 되고 존중이 쌓이면 평화가 됩니다. 낭독이 끝나자 뒤편에서 누군가 박수를 쳤어요. 고개를 돌리니 도윤과 혜미 그리고 소율이 꽃다발을 들고 서 있었죠. 엄마 약속 지켰어요. 이번엔 문자로도 말로도 행동으로도. 그 말에 나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어요. 그날 저녁 아이는 내 품에서 속삭였어요. 할머니, 나도 크면 할머니처럼 살래. 어떻게? 혼자서도 잘 살고 그래도 가족이랑 잘 지내는 사람. 봄이 완전히 무르익을 무렵 법원에서 마지막 연락이 왔어요. 근저당 말소 확정. 이제 그 집은 정말 완전하게 내 것이 되었죠. 나는 그날 밤 오래된 문서를 정리하다 하얀 편지지를 꺼냈어요. 그리고 이렇게 썼습니다. 도윤아, 너는 나의 아들이지만 나는 이제 너의 도구가 아니야. 내가 나에게서 배워야 할 건 희생이 아니라 경계야. 그리고 혜미야, 너는 며느리가 아니라 한 사람의 딸로서 이제부터 나와 평등하게 부탁하고 거절하자. 우리 서로를 가족이라 부를 때 그 단어가 짐이 아니라 위로가 되길 바란다. 편지를 봉투에 넣고 식탁 위에 놓아뒀어요. 그리고 창문을 열었습니다. 바람이 커튼을 흔들며 햇살이 방 안으로 쏟아졌어요. 그 빛 속에서 나는 속삭였죠. 그래, 정아야. 이제 진짜 너의 봄날이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내 자신을 숨기고 참고 견뎠던 시간들이 혹시 여러분에게도 있었나요? 그렇다면 이제 한 장의 편지를 써보세요. 누구에게도 보내지 않아도 좋습니다. 단 한 줄이라도 괜찮아요. 이제 나는 내 인생의 이름으로 산다. 그 한 줄이 여러분 마음의 봄을 열어줄 거예요. 그리고요, 오늘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않으셨죠? 여러분의 클릭 하나가 누군가에게 새로운 봄날의 시작이 됩니다. 감사합니다.